그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특히 이제 막 저 발언 기회 조금만 얘기를 1분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됐다고 그런 거잖아요. 헌재에서 네, 맞아요. 이제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일본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는데 이토 히로부미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재판 받을 때. 그런데 헌재에서는 입틀 막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친윤 검사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안중근하고 윤석열이 지금 동급이 된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재판정하고 헌재랑 지금 동급이라는 이게 미친 비유고 일단 비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 최후 변론 때 네. 윤석열 그때 그러니까 최후 변론은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 정리, 그러니까 증인 변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했던 게 박근혜 때는 한 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2번 했어요. 탄핵 네. 그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 할지 2번 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때 쟁점들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최후 변론 시간 줘요. 그때 마음껏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뭐 재판이 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거는 일본 본국에서 열려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일본 본국에서 열리면은 너무 주목이 되니까 그 중국 땅에서 했거든요. 리순가몽 뭐 이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동반도 쪽 그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지식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고 네. 가장 뭐 결정적으로 이분은 그냥 저 공천 좀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본 국힘에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예. 정치적인 거라고 보고 네. 뭐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합니다. 그렇습니다. 뭘 제지합니까? 뭐 하는지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어요 우리가 하면. 이또 그러면 내가 죽였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그럼 일본 사람이 경청했겠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비유를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비유를. 그럼 안중근 의사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안 죽였는데요 이또 이르붐이 내 총이 아닌데요 이거는 가짜 총인데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재판 끌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연에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 얘기를 왜 그거 갖다 붙이고 일본 재판관을 그거 붙입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사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란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본인들에게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겁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 자체가 기분 나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독립운동 선열하고 지금 거짓말로 일삼고 있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그러니까요. 휘두른 윤석열 내란수계하고 동급으로 놓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니까? 근데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윤 측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하겠다. 뭐 없어요. 뭐야? 탈옥인가요? 중대결심 탈옥. 탈옥? 뭐야 중대결심. 그리고 삐진다 이 말 아니에요 또? 또 삐져?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어겨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 또다시 증인 신청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대 결심 무슨 어떤 중대 느낌이 결심? 드냐면 권성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행동이 지금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측에서 자꾸 미션을 던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네. 그래서 항의 방문도 하고 일부 국민의 의원들이 계속 늦춰야 된다, 천천히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영님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미션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운 측면이고요. 제가 장담컨대 중대한 결심은 안 해 이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테면은 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네, 겁박하는 거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내리면 나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거 얘기. 나 부정할 거야.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치졸 하냐면 이제 헌재 자체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재판관 개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뭐 대구, 부산, 이제 서울에서 막 다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열렸는데 이 되게 위험한 게 문영배 밟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밟아 막 이렇게. 아,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미선 밟아 그러면 밟아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 지금 어제 나는 진짜 황당했는데 문영배가 음란물 카페에 가입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교 동창 카페 카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음란물 뭐 음란 게시물 저는 보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 수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한 건지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올라왔대요. 그 카페에. 네, 카페에. 근데 그 문영배 재판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문영배 이제 이거를 일부에서 좀 모호하게 써서 음란물 카페에 가입했다 문영배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언론이 했는데 문제네. 이게 국힘에서 이제 여러 명 뭐 배현진 의원이나 뭐 박성훈 의원이나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그걸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예 카페가 진짜로 음란물을 다루는 카페든지 고교 동창 카페였거든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음란물 카페든지 그거를 문영배가 직접 그거를 올렸던지 그리고 문영배가 좋다고 이거 괜찮네 하고 댓글에 달았던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그냥 문영배는 그냥 거기 가입만 돼 있었던 거 그거 어떻게 알아? 나도 내가 가입된 동창 카페가 몇 갠데.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막 5분 6분 전부터 기사가 속보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제목만 읽어드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27분 전에 동아일보에 그 속보가 나왔는데 문영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이 적극 수사해달라 이런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하고 있고 문영배 재판관은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영배 재판관 개인을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아예 특히 그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불법 음란물이 2,000건이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문영배 재판관이 방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핵심 키워드가 문영배 음란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완전히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게 문영배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번호로 추정되는 거를 네티즌들이 찾아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경남 진주 대하고등학교라는 건데 그 동창 카페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모친의 부고를 알리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따다가 지금 돌리면서 이거 지금 여기에다가 문자 보내자, 폭탄 보내자 막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 다 처벌됩니다. 사실은 이거 불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폭동 모의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공연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오늘 지금 경찰 비상 걸렸어요. 지금. 아 그래요? 무슨 일 아니 13일에 D-Day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오늘이 최종이면은 뭐 아니 한두 번 더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오늘을 뭐 D-Day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중단 결심이 굳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예요. 변호사가 없이는 심리를 할 수 없는데 변호사 전원 사퇴한다 뭐 이런 거. 근데 또 한편으로도 예외가 뭐냐면 당사자가 변호사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변호사 자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적용될지도 의문이기는 한데 중단 결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재판부로 겁박하는 거. 이 얘기를 아마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재판부에서 문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책을 해야 된다. 뭐로 해야죠. 네. 일반 법정에서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네. 정말 사형받고요. 난리 진짜? 납니다. 네. 재판부도 판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문책을 하고 이제는 웃고 뭐 배려해가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다 경찰에 넘겨서 아주 엄중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의가 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단 결심이 뭔데요? 뭘 중단 결심인데? 지금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이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네. 커다란 법복에 가려진 채 사석에서는 이러한 음담패설을 나눴다는 점에서 과연 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원칙을 준수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마치 이 박성훈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금 그 신성한 법정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뒤에서는 이런 무슨 카페에서 음담패설 키득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만들었어요. 아닌 걸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저는 명예훼손죄 같거든요. 명예훼손이다. 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적이잖아요. 이것도 다 민주주의 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폭도든 간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본인이 모르고 적었을까요? 알고 적은 거예요. 요거 아주 부분적인 거, 파편적인 거 갖고 가 전체인 것이냐. 그러면 그래 따지면 모든 사람이 음란물 카페에 가입돼 있죠. 내가 가입돼 있는 카페, 동창 카페에 그런 음란 올라오면 내가 쓴 겁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걸 모르고 썼다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국회의든 뭐든 간에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를 꼭 불러달라라는 요구 마치 이제 한덕수 총리를 증인 신청하지 않으면 이 재판 무효야 뭐 거의 그 파토낼 분위기예요. 한덕수 총리를 왜 이렇게 부르라고 요구를 하는 저는 겁니까? 한덕수가 일단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 나와서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절차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고 뭐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도 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조심스럽게 추측되는 부분이 네. 한덕수를 포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러라. 회유? 회유했거나 뭐 달리 이상민이가 이제 지시를 받은 건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그걸 받는 것처럼 이상하게 답변한 것처럼 그렇지. 한덕수한테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앞에 이제 딱 쓰면은 이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말을 답변을 안 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도 단전당수 그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그 검찰 뭐 공소장이나 이렇게 조사된 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전단수를 윤석열이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했고 이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날 화요일 날 나온 거는 저 멀리서 보니까 단전단수가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 매 눈이야. 소모즈야 소모즈. 소모즈.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시력검사 국무위원 하려면 시력검사 해야 돼. 그래서 한 5.0 이상만 할 수 있게. 몽골 기병 수준 돼야 돼.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헛소리들은 이제 막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한테도 그거를 기대. 최소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쵸, 그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또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네. 잘 모르겠다 정도를 이끌어내면은 거봐 잘 모른다고 하잖아. 이걸 어떻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확정해? 피신 조사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돼. 막 이런 네. 걸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특히 이제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 또 하나 뭐더라? 인원인지 끌어내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어요. 전 이게 너무 그림처럼 딱 보이던데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곽종근 사령관 변호인이 한겨레에 얘기를 해준 건데 그 김용현 장관하고 하는 전화는 그냥 가볍게 받는다.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이 출석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다르다.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2번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정자세로 개편한 뒤 단결이라고 경례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휘 통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보았다. 주변인들도 대통령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대통령 지시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게 그렇거든. 군인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군인. 충성 단결이에요. 네, 특전사가 단결 이렇게 하는데 네. 김용현은 조금 선배일 뿐이에요. 또 네, 고급 장관이고 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데 대통령 왔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단결 이렇게 했어요.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결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게 옆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진술되잖아요. 예. 이 구체적으로 진술되는 게 더 맞아 보이는 거고 나는 통틀어서 윤석열 측이 맞을 확률이 1%도 없어 보여요. 지금 뭐 100%다 이쪽이 맞아 보이거든요. 비스무리한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오늘 저는 좀 변론기일을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증인 변론기. 증인 변론기일을 좀 종결하고 최종 최후 변론 듣고 그리고 결심하고 그래 해도 선고, 되는데 사실은. 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받아주지 이제 않을까? 받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덕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도 지랄들을 해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욕하면 안 돼. 이게 비속어지 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쨌든 예. 하도 난리들을 치니 치니까. 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니 예. 처음에는 이제 했지만은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어봅시다. 그래서 한 차례 뭐 더 듣는다고 아주 대세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절차적인 뭐 그런 거를 좀 셧다운, 셧아웃 이제 셧아웃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더 네. 한덕수 총리 불러서 한덕수 총리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달라질 게 대세에 없어요. 달라질 건 달라질 게 없어요.